안녕하세요. 요즘에 상따 장세가 가고 눌림 장세가 온 것 같아요. 일단 상따 장세일 때는 종목들이 관심 종목이 꽉 찼었어요. 보면은 막 4월 14일 이때만 해도 퓨리오사,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얘네 얘네 다 상한가 갔던 애들이거든요. 제가 상한가 위주로 정리했어요. 상따 장세였기 때문에. 다음 날도 퓨리오사, 다음 날도 퓨리오사, 뭐 이재명. 이때는 종목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래 꽉 차 있고 점점 줄어드는 거 느껴지죠. 이때는 왜 꽉 차 있어 보이냐면 후발주도 다 나열했기 때문에 꽉 차 보이는 거지, 대장주들만 나열했으면 적어졌죠. 그러다가 이 퓨리오사 AI 있잖아요. 4x4 얘가 그 4월 23일 이날을 기점으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거의 하한가 같잖아요. 하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했었는데 지금 들고 있는 거 나오겠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했었는데 한가 갔던 이날을 기점으로 상따 장세가 끝난 듯한 느낌? 그리고 이 한가 갔을 때 새로운 테마가 올라왔어요. 탄소 포집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태양광, 탈플라스틱 이런 애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포바이포가 한가 갔어요 그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날 종목 관심 종목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오늘은 어떻게 매매했냐면 상따 장세 다음번에 오는 게 눌림 장세가 와요. 눌림 장세. 제가 그래도 사이클을 한 4, 5년 겪었잖아요. 상따 장세가 끝나면 눌림 장세가 오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모든 기법을 다 알지 못하면 상따 잘 되는데 왜 갑자기 안 되지? 막 상따 하면 막 풀려. 다음날 갭도 안 떠. 개파락하고 난리나. 그러면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돈을 잃으면서 이제 시장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시장에서 4, 5년 있어 보니까 느낀 게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뭐 2, 3주든 주기별로 시장에 맞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 시장에 맞는 기법은 누가 알려주냐? 시장에서 알려줘요. 어떻게 아냐? 그냥 복기를 통해서 하는 거. 복기 통해서. 그래서 고수들이 복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유료 강의 듣는다고 뭐 마법처럼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료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해야 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것을 못 만들면요, 그 유료 강의 몇 백만 원 그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유료 강의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공팔이에요. 성공팔이. 나 뭐 어디 아파트 산다. 뭐 차 비싼 거 타고 있다. 성공팔이 하면서 너네도 할 수 있어. 이런 걸 꿈을 심어주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수학, 영어 그런 공부처럼 그냥 노력만 하면 실력이 늘면 상관없어요. 근데 주식은 노력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원짜리 유료 강의 절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추회하고 있잖아요. 수백만 원 유료 강의 들어가지고. 제가 100억 이상 번 트레이더 리버스페스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이 좀 많아요. 서희파더님 아니에요. 괜히 서희파더님이냐 물어볼까봐. 서희파더님 아니고 리버스페스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있어요. 팍스넷 전설 중에 한 명. 그분한테 300만 원 유료 강의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30만 원보다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식 잘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안 보였어. 그냥 내가 낸데 그냥 너넨 나만 따라해. 이런 느낌? 힌트를 좀 드리자면 차트가 검정 색깔인 사람이에요. 차트가 검정 색깔이어가지고 차트 보고 막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300만 날렸다. 차트가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믿고 걸으시면 돼요. 차트가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피보나치랑 이평선 이 두 개 말고는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차트에 일목균형표랑 뭐 RSI 뭐 이것저것 다 싸잡아 넣어가지고 막 차트가 휘황찬란하다. 그리고 이 선 다음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선 닿아서 반등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테마의 대장주가 뭐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을 때 이쯤이면 반등 나오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분할로 매수 들어가는 거지. 이 선 닿으면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거를 보여드리자면 에이프로 왜 매매했겠어요? 어제 제가 그린어지 관련주로 얘가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상한가 간 애들만 정리를 해놨고요. 근데 얘는 어제 대장주니까 갭이 떴죠. 갭이 떠가지고 어떻게 매매했겠어요? 이렇게 매매했고요. 얘가 일단 그린어지 대장주고 어제 상한가 갔던 애라서 일단 여기 위에서 1차로 샀어요. 왜냐면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4%에서 2차 매수하고요. 평단이 중간이 됐겠죠. 이 상태에서 더 떨어지길래 이거 120선 깼다가 반등 나오겠다 생각해서 버티다가 마이너스 6% 됐을 때 물타고요. 그 다음에 이쯤에 올라왔을 때 플러스 1.5%였거든요. 안 팔았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테마 대장주들은 쉽게 안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볼 종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필요사 AI 관련해서 막 상한가 날라가고 막 후발주 날라가고 이재명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 날라가고 그런 시장이면 얘를 이 눌림목에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날 주도 테마가 아니니까. 근데 오늘은 주도 테마가 약했거든요. 왜냐면 오늘 상한가 간 애들이 얘네들 상한가 간 애들. 대우 특수광 평소에 주도주도 아니었죠. 갑자기 올라왔죠. 큐라티스, 삼룡물산, 엑스큐어. 삼룡물산은 여기 정리했죠. 탈플라스틱 대장주. 엑스큐어. 큐라티스는 비만 치료제 대장주. 영흥 처음 들어보고. 애경케미칼은 정리했던 것 같은데. 자이글. 하여튼 평소에 강했던 애들은 아니잖아요. 거래대금도 약하고. 그중에 애경케미칼이랑 삼룡물산, 큐라티스 이 세 종목 말고는 저는 다 처음 보네요. 그래가지고 얘를 눌림목 한 거고요. 오늘 시장에 맞게. 그래서 버티다가 팔았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제 제가 느낀 게 봐봐요. 상승 나왔죠. 눌렸죠. 재돌파. 이게 그냥 한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상승 나올 때 팔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을 때 파는 거예요. 갔을 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안 가고 여기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저가 깨면 손절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가를 안 깨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저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고가도 올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그 전 저가 여기 돌파하면은 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껴야 돼요. 어떻게 가겠구나. 그래서 여기 다 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었고 에이프로 그린어지 대장주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소 에너지 대장주 이재명. 그러니까 그 23일 수요일 날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상한가 갔잖아요. 얘는 한 번도 매매 못했어요. 제가 상한가 가는 거 매매를 잘 못해요. 아예 한 번도 매매 못했어. 여기 이때도 못하고 이때도 못하고 이때도 못하고 이때 못하고. 상따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발라 먹겠죠.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S퓨얼셀 얘도 이날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 갔다가 갭 뜨고 쭉 얘는 제가 봤을 때 방향 돌리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매했었고요. 이쯤에 사서 버텼죠. 얘도 똑같아요. 제가 왜 안 팔았냐? 이때 한 2, 3% 찍혀 있었거든요. 왜 안 팔았냐? 상승, 눌림, 재돌파. 이게 나와야지 판다고 했죠. 근데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안 팔고 버티다가 여기 고가 땅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특징 주에는 뉴스가 안 떴는데 텔레그램으로 뉴스가 떴어요. 수소 관련해서. 그래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정고점 부근에서 절반 던지고 남은 물량은 상승 눌림 재돌파. 이거 나올 때 최고점에다 다 던졌죠. 여기가 그거예요. VI 지점. 제가 VI 들어가기 전에 다 팔았어요. 딱 보시면 느껴지죠. VI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 팔았고요. VI 들어갔다 갭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했었고, 제가 바이오 스마트는 왜 매매했겠어요? 일단 이날 상한가 갔었고, 뭐 때문에 갔죠? 민주당 전력설비 관련해서 대상주로 상한가 갔었고요. 이날은 그냥 눌렸었고요. 이런 눌림에서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못 버티거든요. 그냥 손절하고 나가버려요. 기회비용 차원에서. 근데 이런 눌림목하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눌림이랑 돌파 둘 다 하다 보니까 이날은 종가까지 밀어버리겠구나 하고 매매 안 하고 오늘 올라갈 때 매매했고요.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매매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했죠? 이 구간을 돌파 못했죠. 여기서. 왜? 상승 눌림 재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눌림이 나온 거죠. 그럼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하더라도 일단 들어가는 거야. 제가 딱 매수하자마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 눌림 재돌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다 판 거예요. 근데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제가 생각도 못했고 아무튼 그랬었고요. 바이오 스마트 왜 매매했냐? 민주당 전력설비 대장주. 그러니까 대장주들은요 평소에 관심 종목을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그 테마 대장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거래대금 뭐 500억 이상 터져야 되고 뭐 일봉 위치가 어때야 되고 뭐 어때야 되고 그거 다 따지면은 매매 못 해요. 제가 봤을 때 거래대금도 그 장중 매매할 땐 거래대금 중요해요. 왜냐면 호가창도 빵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눌림 매매할 때는 거래대금이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 테마의 대장주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고 그 테마가 그 일시적인 테마인지 지속적인 테마인지 그게 중요하다.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테마 대장주냐 아니면 그리고 재료가 지속적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일봉상 거래대금이 50억이 터져서 상한가를 갔던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러니까 보통 현재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한 100억도 안 터지고 상한가 간 1등주랑 거래대금 한 3천억 터진 3등주랑 그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저는 1등주인 100억도 안 터진 1등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탄력이 더 좋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거래대금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1등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뜨는 거야. 근데 저도 원래는 거래대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배짱 인생님 있잖아요. 제가 그분 강의 들었었는데 그분이 막 시가총액 300억, 400억짜리 그냥 점상으로 가는 것도 상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따도 막 1억, 2억, 3억으로 막 상따를 해. 증거금 100%짜리. 그거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기서 매매를 할까? 거래대금 뭐 50억도 안 터지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느낀 게 거래대금 얼마 터지고 뭐 일봉상 뭐 정배열이고 역사적 신고가 위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테마의 연속성 그리고 그 테마의 1등주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좋죠. 제가 봤을 때 현재는 눌림 장세가 온 것 같아요. 이날 얘가 상한가 가고 투상 갔다가 이날 뚝 떨어졌잖아요. 오늘. 그랬을 때 제가 눌림을 샀고요. 왜냐하면 이 떨어질 땐 사면 안 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계속 이렇게 떨어질 땐 사면 안 돼요. 이 떨어질 때는요. 어쩔 때만 사냐면 나 분할로 진입할 거야. 3분할로 진입할 거야 할 때 1분할, 뭐 2분할, 3분할 이렇게 진입할 때만 사는 거고 진짜 제대로 눌림목 하려면 눌리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할 때 그때 사는 거야. 그때 옆으로 횡보하다가 여기 저가 깨고 떨어지면 손절 저항대 돌파하고 올라가면 어차피 거래량이 뜨거든요. 그럼 거래량 뜰 때 상승 눌림 재돌파 여기다 파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매매했었고요.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땅 돌파하죠. 그래서 여기 앞전 고가 돌파할 때 팔았고요. 근데 좀 더 빨리 팔긴 했지. 근데 얘는 여기서 상승 눌림 재돌파 이렇게 짧게 나오고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 상승 눌림 재돌파가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하락할 때도 똑같아. 하락 반등 이제 반등 나오나 보다. 사람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럼 다시 저가 깨고 하락을 시켜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공포로에 무서워서 진입을 안 하거든요. 위에서 물린 사람도 진입을 안 하고 손절 준비하고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더 떨어질까 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 나온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저점 잡은 거라고 보면 돼. 보통 떨어질 때 거래량 터지고 저점 잡을 때 거래량이 안 터져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던져요. 밑으로 그냥 냅다 던져요. 왜냐면 위로 걸어봤자 팔리지가 않으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밑으로 던지는 말이죠. 근데 옆으로 횡보할 때 왜 거래량이 안 터지냐? 던질 놈은 다 던진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매수세로 밑을 받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 시간대에 올라가는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그 종목이 막 쭉 올라가다가 꺾여. 쭉 떨어져. 그러면 이 타이밍에 횡보하던 종목들 중에 내 차례네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차례네 하고. 근데 내 차례네 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쭉쭉쭉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이때 수속세가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 손바뀜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세력 손바뀜. 세력 손바뀜이 돼야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 근데 세력 손바뀜이 안 되고 주가를 여기 올리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팔고 딱 나갔는데 세력 손바뀜이 안 됐어. 그러면 쭉 떨어지는 거죠. 제가 리버스 패스님 강의 듣고 느낀 게 세력 손바뀜에 대해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버스 패스님이 주도주 매매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날에 주도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만 치료제든 탈플라스틱이든 뭐든 간에 그날에 주도주가 있다고 치면 보통 이제 제가 티구팔님이나 트레이더 기신님이나 뭐 미무사님이나 강의 배울 때는 주도주에서 해라. 주도주 거래대금 빵빵 터지는 주도주에서 해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리버스 패스님 강의 들었을 때는 이분은 실전 매매하는 거 제가 봤잖아요. 주도주에서 매매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남들의 후속세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계속 올라가려면 후속세가 들어야 된다고. 근데 리버스 패스님이 돈이 많잖아요. 그 돈 많은 물량으로 막 10몇 프로, 20몇 프로에 들어가면 자기가 설거지 당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몇 프로, 20몇 프로 올라갔을 때 매매 안 해요. 오히려 하면 상따를 했지 매매 안 해. 어떤 매매하냐? 뉴스 매매를 해요. 텔레그램을 여러 개 켜놓고 기다려요. 시장을 보면서 기다려. 그러다가 텔레그램 뉴스가 딱 떠요. 근데 제목만 딱 읽어봐. 세계 최초 뭐 미 FDA 승인 뭐 어쩌고 저쩌고 뉴스 괜찮네 하고 그냥 미수 풀빵으로 그냥 VI를 보내버려. 어차피 뉴스가 좋으니까 어때요? 후속세가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VA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그냥 돈으로 싹쓸이 해가지고. 어차피 호가창에 물량 얼마 걸려있지도 않아요. 세력주들은. 그리고 뉴스 매매는 아무튼 간에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고급 비밀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그냥 누구나 그냥 유튜브 봐도 겉핥기식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진짜 내용들은 유료 강의 들어야지만 알 수 있어가지고 그런 민감한 내용들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매매 이렇게 마감하고요. 현재 제가 유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단기 속성 강의 A부터 Z까지 이거랑 시크릿 강의,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제가 36만 원에 VVIP로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4월달 한정으로 제가 24만 원으로 가격을 내렸고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든 강의를 24만 원에 들을 수 있고요. 3월 시크릿 강의의 모든 강의, 그리고 시장에 맞게 기법 적용하는 법, 원숭이도 따라할 수 있는 매매. 그러니까 모든 기법을 배우시고 시장에 맞게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우시면 솔직히 유료 강의 수백만 원 들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료 강의 수백만 저는 듣지 말라는 주의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 들어서 되지 않아. 스스로 하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학원 100날 다니면서 공식 외워봤자 시험 100점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죠. 스스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수백만 원씩 내고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천만 원 유료 강의 들은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 이게 2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데 제가 100분의 1 가격으로 풀었고요. 여기 클릭해서 보자면 이평선 눌림 매매, 수급 매매, 종목 압축하는 법, 대형주 수급 눌림 매매, 역사적 신고가 매매, 주도주 눌림 매매, 신규주 매매 다 나와요. 돈의 흐름, 시장 보는 눈 키우는 법. 제가 누군가한테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누구라고 딱히 말하기는 좀 민감한 내용이니까 말하고 싶진 않고, 아무튼 이런 기법들을 다 배우고 나서 시장에 맞게 기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시장이 변하면 시장에 맞게 기법 적용해야 돼요. 이때는 눌림 장세였어요. 근데 순식간에 또 돌파 장세가 오고 상따 장세가 오고 형제는 또 다시 눌림 장세가 왔죠. 그걸 알려면 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
근데 시장에 맞게 기법 적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강사가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유료 강의 20개 들었지만 자기가 잘하는 기법에 대해서만 알려줬지, 시장이 변하면 시장에 맞게 기법 적용해야 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시장이 변하잖아요. 그럼 자기랑 맞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요, 사려요. 매매 횟수를 줄이고 사리고 예수금을 줄여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시장이 오면 그때 폭발적인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유료 강의 20개 정도 들어보니까 시장이 주기별로 바뀌네? 이걸 깨닫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